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뉴스 속의 사람들의 정병준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들이 많습니다. 운영 주체를 결정해야 할 특별법은 국회에서 일단 무산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신청액의 10%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당 컨텐츠도 아직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관이 겨우 8개월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국회 문화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혜자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함께 얘기를 나눠줄 KBS 보도국의 손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얼마 전에 광주시당 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18일 날 이제 대의원들로부터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 축하받을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새 벽두에 이런 덕담이나 나누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화의 전당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저지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일단 경과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지가 이제 1월 이번에 8일 날만 저지가 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12월 17일에 이제 저희 상임위에 법안 소위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모두 다 만장일치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법안을 가지고 끌었기 때문에 저한테 축하하는 그런 말도 다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상임위가 열도록 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여당 지도부 내에서 광주 관련 법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8일 날 열기로 되어 있던 상임위 자체가 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무산이 됐고 1월 이제 임시국회에 들어와서도 8일 날 상임위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에는 또 교육 관련한 다른 쟁점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대학의 공립대학의 기성예비 관련한 그런 교육재정특별법이 가령 통과가 되지 못하면서 그 법에 대한 논란과 함께 상임위 자체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두 번의 상임위 자체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임위나 법안 소위는 자구수정이나 하거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로 가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면 네. 그 다음에는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국회 관례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 소위 통과 이후에 또 개정안을 내고 했다면서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뒤늦게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4일 그리고 12월 28일인가에 두 개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개정안은 그동안에 우리가 쟁점으로 삼았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게 되면 하나의 경우는 시행사가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행사가 지역 인근 주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조항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시장과 문체부 장관이 관련 단체나 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협조 요청이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삭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쟁점 사항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명칭에 관련된 문제도 네, 명칭은 이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산 가서 부산 아세안 문화원을 설립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그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원을 사실은 문화원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명칭을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와 있죠. 예, 국회에서 지금 법 개정 과정에 많은 걸림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이 법 개정안의 쟁점은 이게 국가기관으로 가느냐, 법인화하느냐, 이런 쟁점이 이제 애초에 출발이었던 것 네. 같은데. 송 기자, 이게 국가기관으로 갔을 때하고 법인화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 특수법인화는요, 이 문화전당의 특성상 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특정한 기관에 이 법인을 위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법안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아닌 특수법인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직을 좀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산의 지원 측면에서도 국가는 전당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국가기관화의 경우에는 그 전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 주체가 돼서 재정 지원 등을 명시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문화전당에서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은 이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일부 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박 의원님, 문화 관련 네. 시설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인화의 취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은 이제 일관되게 국가기관화를 네.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 소속 기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에 국가 소속 기관으로서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소속 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우리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향후에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상과 어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가 소속 기관으로 신분을 하되 다만 저는 개정안에서 일부 업무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대단히 복합적인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설로 간주할 수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또 아카이브 기능, 이런 자료관 기능, 이런 기능은 사실상은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문화예술과 관련한 공연, 전시, 창작, 콘텐츠 개발, 이러한 것들은 위탁을 해서 또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분은 국가기관으로 하되 상당 업무는 필요한 업무는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위탁 시에는 국가에서 재정을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놓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논의들을 다 거쳐서 네. 그 국회 소위를 통과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이렇게 개정안까지 내면서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저희한테 그 이후에 찾아온 와서 던지는 얘기는 다른 이제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이 있어요. 가령 문화관광산업진흥법이라든가 이런 법하고 딜을 하자. 그런데 사실 법안을 딜하자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는 그러지를 못해요. 야당은 꼭 야당이 해야 될 법이 있을 때 여당하고 이렇게 딜을 하자라는 경우를 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또 던지는 얘기는 국립 그러면 하자. 좋다. 그런데 3년만 하자.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는, 차관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5년을 그러면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고 5년 이후에는 법인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아직 운영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운영해보고 나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때 5년 후에 재검토를 해서 가령 전부 다 위탁을 필요하다면 위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안 되면 국가 소속기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5년 후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애단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상대가 있는 법안 논의인데 네.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온다면 개관 날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그 문제 삼는 국가 소속기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도 법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지금 위탁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를 시한을 5년으로 두어서 5년 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는 줄 생각입니다. 그 자체도 국회에서 다시 그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일부 수용할 생각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 그 5대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원조 같은 1%로 규정하는 거 지원할 수 있게는 하되 액수를 규정하는 것은 제가 양보할 생각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의견은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이제 예산도 신청액이 10%밖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예산도 줄이고 법안도 이렇게 태클을 거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예산을 보면 정부의 의지를 좀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현행법에 따라 2013년까지 투입됐어야 되는 그 예산 예정액이 2조 3천여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현재까지 투입된 액은 9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좀 제기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외교부 주도로 추진됐던 부산 아세아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문화전당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곳인데도 이렇게 다른 지역에 똑같이 사업을 승인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좀 전당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해석을 달리합니다. 전체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향후에 아시아 문화의 조성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돈이 5조 3천억입니다. 그런데 그 액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5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가 한 33% 정도, 그리고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또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자와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전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만 지금까지 9천억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한 것이고요. 정말 아시아 문화 전당뿐만 아니라 조성사업 자체가 성공하려면 이제는 민자와 광주시의 노력도 굉장히 뒤따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그 예산을 좀 증액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180억 원 중에 10% 정도만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증액 신청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작년에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가 컨텐츠 개발비를 한 450억 정도 줬는데요. 제가 9월 말쯤에 어느 정도 소진이 돼 있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더니 사실상 20, 30%밖에는 쓰지를 않았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총 450억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그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개발원 원장이 들어왔지만 그 당시는 개발원 원장이 1년 반 정도 공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개발을 사실은 예산을 못 쓴 겁니다. 가지고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도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이 한 1,770억 정도 되는데 올해의 이제 예산이 줄어든 거죠. 그거는 올해 1,050억 정도는 말하자면 전당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전당 시설이 작년 11월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당 건설이나 시설과 관련한 비용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비와 컨텐츠 개발비 이러한 것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아시아문화개발원 쪽에서 신청한 예산의 10분의 1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개발원에서 신청한 예산에 저는 10%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추진단이 사실은 형해화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장도 바뀌어버리고 단장도 말하자면 그 1급에서 2급으로 강등이 되었고요. 그 밑에 이제 과장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두 과장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추진단 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추진단이 저한테도 한 번도 왜 예산 갖고 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저희도 했어요. 그럴 만큼 작년 말에 예산 확보 시점에서 추진단이 인사가 있으면서 그 추진단 자체가 역할을 못한 부분도. 추진단이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께 한 번도 안 왔단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오히려 재촉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추진단은. 그래서 제가 추진단하고도 좀 그 언성을 좀 높인 바가 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소극적이냐.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저로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뭐 의원들한테 로비도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사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과장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두 과장들이 부터가 다른 데로 전부 다 이동을 해버리고 신임 과장들은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이 얘기를 해왔던 그 추진단하고 정말 통로가 바뀌어서 참 좀 애로가 있었고요. 아무튼 컨텐츠 개발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추경이 있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 기자,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추진단을 지금 출입하고 계신데 그쪽의 어떤 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체 상태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단장의 직급 등이 변경되고 좀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사실 업무 파악 자체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게 사실 굉장히 문화라는 영역이 사실 특수하고 전문화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광주에 내려와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직 운영을 설계하는 과정과 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병행해서 공부하고 뭔가 전략을 짜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뭔가 이 공무원이나 정권의 관심이 떨어진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근본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논란 적도 있고요. 또 이것이 원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도 다 말하자면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 부분 희석이 되어버린 그런 측면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전당의 특수법인 문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수법인으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특수법인으로 했을 때에는 사실 지금 예술의 전당과 비슷한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서울에 예술의 전당이 있지만 서울의 예술의 전당은 지금 국가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특수목적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든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사업이나 실제 중요한 공공성의 사업들은 배제가 되고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대관 업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치중이 되는데요. 그러나 또 예술의 전당은 배우도시가 사실 크죠. 그래서 1,500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구 자체가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특수목적법인으로 가서 공연이나 전시 이러한 사업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아시아 문화의 원형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또 받아들여서 그걸 바탕으로 문화발전소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공성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당 개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송 기자 이제 컨텐츠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지금 컨텐츠 준비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지금 사실 콘텐츠 종합계획안이 나온 게 지난해 8월입니다. 이제 개관을 불과 1년 앞두고 종합계획안이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콘텐츠가 정착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상 지금 전당은 그 콘텐츠를 시연조차 해보지 못하고 개관과 동시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마저도 그 광활한 전당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정도로 진척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또 예술 감독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문제와 계약 관련된 문제로 해촉이 되면서 향후 몇 개월 안 남은 콘텐츠 제작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영철 감독의 해촉 문제까지 좀 제기가 된 상황인데 박 의원님 콘텐츠 좀 들여다보셨나요? 어떠시던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어떤 방향을 잡을 수는 있으되 세세한 콘텐츠를 가지고 사실은 간섭을 하거나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정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제 암슬랭스 프린시플이라고 8길이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저는 철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사실 그 분야의 전문가들께 저희가 맡기고 또 기다려야 되겠죠. 콘텐츠 분야를 전문가들에게 맡기셔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콘텐츠가 나오는 것이 예산이나 또는 기구나 이런 그렇습니다. 데서 나오는 책임의 결과라면 네. 그런 부분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문체부 장관을 저희 방에 모셨어요. 직접 모셔서 정말 이제 보통 상임위 때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서로 상세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문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발전소로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전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에게 유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제가 아주 상세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2월 임시국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어차피 박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2월에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저희 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 수석 다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드렸고 또 여당의 몇 분 의원들도 제가 만나서 당부를 했습니다. 저희도 5년을 기간으로 두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안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저희 당이 2월 8일 그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 문제는 이미 저희 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승해서 적극적으로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낸 안 중에서 무슨 지역 주민의 취업을 증진하는 것을 제한하자 이런 안들은 뭐 실제로 새누리당 쪽에 별로 그렇게 혜택도 없는 건데 왜 그런 제안들을 사람들께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게 통과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안 소위 3면이라도 강력하게 반대하면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과는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안을 내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으로서의 국립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법인의 아시아 문화의 전당으로 가라라는 그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상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쪽에서? 협상용이라기보다는 국가 소속기관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소속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협상권도 없어지는 거고 또 그 지역 주민을 1차적으로 고용해야 될 그런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9월 개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 협상에서 우리가 조금 유리한 고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박 의원님께서 특별히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어야 되죠. 그러나 꼭 우리가 9월 4일에 개관일에 우리가 쫓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정부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부가 개관일도 정한 것이고 정부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을 때는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소속기관으로서의 신분은 명확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개관 일자는 다가오는데 정말 준비는 부족하고 갈 길이 태산입니다. 이러다가 무작정 개관부터 하고 두고두고 활성화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무한공항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눠주신 박예자 의원님, 손소영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